전국에서 75세 이상 고령층의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경남 75세 이상 25만 명이 대상입니다. 일반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접종 전과 후 꼭 기억해야 할 유의점과 증상을 정리했습니다. 집단 감염은 주춤하지만 경남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두 자릿수입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70대 환자 1명이 숨졌습니다. 통영시가 출범을 앞둔 한국섬진흥원 유치에 나섰습니다. 지역의 뜨거운 유치 열기를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4월의 첫날 전국에서 75세 이상 고령층의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7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도 대상인데요. 관련 내용 보도국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정 기자, 먼저 화이자 백신 접종 소식 전해주시죠. 네, 1일부터 전국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경남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 주거복지시설, 단기 보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이 대상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만 경남에서는 25만 명에 달합니다. 먼저 지난달 31일 기준 집에 거주하고 있는 도내 75세 이상 어르신 24만 명 가운데 17만 명, 그러니까 72%가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또 75세 이상이면서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만여 명 중에서는 90% 이상이 접종에 동의했다고 경남도는 밝혔습니다. 이번 주 공급 물량은 11,700명분입니다. 접종센터는 마산과 통영, 양산, 진주 등 모두 4곳인데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토요일에도 접종이 진행됩니다. 다만 바로 가서 접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 화이자 백신 보관 방법이 까다롭기 때문인데 이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안팎에서 보관돼야 하고 최소 3시간 전에는 미리 해동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 때문에 접종은 예약 일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경남 지역 지난 1분기 백신 접종률은 지난달 31일까지 1차 접종만 89%입니다.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 도에서는 계속해서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최소 3일간 혹시 발생할지 모를 이상 반응을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네, 앞서 이 화이자 백신은 반드시 예약을 하고 내원해야 접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경남에는 도서 지역이 많습니다. 이 거제나 통영 같은 경우는 섬 지역 어르신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접종받을 수 있습니까? 네,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경우는 대부분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다는 게 경상남도의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 도서 지역에 계신 분들을 위해 교통편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여객선과 또는 어선을 통해서 여객터미널로 이송해서 여객터미널에서 대기하고 있는 수송버스를 통해서 접종센터로 와서 접종을 하고 또 돌아가실 때는 지역순으로 터미널까지 모셔드리고 여객선 등을 통해서 섬으로 돌아가는. 네,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2분기부터 백신 휴가가 도입됐죠. 이틀을 쉴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접종을 하고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의사 소견서가 없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접종 다음 날 하루 휴가를 쓰고 이상 반응이 계속되면 추가로 하루를 더 쉴 수 있습니다. 이상 반응은 보통 접종을 하고 10에서 12시간 이내에 나타나고 48시간 안에 사라집니다. 계속될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백신 휴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보건교사, 곧 접종을 앞두고 있는 경찰과 군인 등에게도 모두 적용됩니다. 정부는 일반 기업에도 별도의 유급 휴가를 주거나 병가 제도가 있으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정 기자와 함께 1일부터 시작된 화이자 백신 접종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경남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일반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신 접종을 하기 전과 후 꼭 기억해야 할 유의점과 증상들을 정리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이틀 전부터는 음주와 진통소염제 복용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진통소염제의 경우 소염제의 기능이 항체 형성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 권고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몸살이 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진통제, 예를 들어 타이레놀 등을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몸살이나 열이 날 것을 대비해 접종 전 미리 약을 복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백신은 건강한 상태에서 맞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접종 전에 열이 37.5도 이상 오르거나 급성 병증이 있는 경우 접종을 미뤄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후에는 접종센터에서 30분 정도 머무르며 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접종 이후 생기는 통증이나 피로감 등은 대부분 3일 안에 사라지는 만큼 통증을 줄이기 위해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냉찜질을 하는 게 좋고, 열이 날 경우에는 우선 수분을 섭취하고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이따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접종 이후에는 당일 목욕이나 과도한 운동, 그리고 이제 물에 접촉하는 행동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39도 이상의 고열이 이틀 이상 지속된다거나 예방접종 부위에 멍이 크게 들거나 출혈이 발생할 경우 병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호흡 곤란이나 현기증, 경련이 일거나 구토 또는 입술이나 얼굴이 붓고 두드러기가 생긴 경우, 아나필라시스 사례가 의심되므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해 즉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이상 반응이 생기면 보건소에 보상 신청을 하고 120일 안에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경남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치료를 받던 70대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70대로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일 오후 5시 기준 경남에서는 코로나19로 모두 1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날 경남 지역 신규 확진자는 전날 오후 5시 이후 16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6명, 진주 5명, 양산 4명, 김해 1명입니다. 6월 출범을 앞둔 한국섬진흥원의 유치 열기가 뜨겁습니다. 전남 신안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섬을 갖고 있는 통영은 여러 가지 이점을 내세우며 유치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민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섬진흥원 유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전국의 섬에 대한 연구와 정책을 발굴할 한국섬진흥원. 오는 6월 출범을 앞두고 전국 8개 시군구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섬진흥원은 앞으로 5년간 407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47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진,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570개 섬이 있는 통영도 유치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통영시는 남해안 중심 도시라는 지리적 이점과 역사성, 교통 편의성 등을 내세워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섬 유형별 분류에 따르면 우리 시의 섬들이 유형별로 두루 분포되어 있어서 섬 지역에 대한 조사 연구를 목표로 하는 국립한국섬진흥원의 지지와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섬진흥원 유치를 바라는 지역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강석주 시장이 시작한 한국섬진흥원 통영유치 챌린지에는 국회의원부터 지역 출신 인기 연예인, 시민들이 잇따라 참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시민 온라인 서명운동에도 통영 전체 인구의 30%가 넘는 5만 명 이상이 서명을 바쳤습니다. 통영 시민으로서 통영에는 최저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통영에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통영 시민으로서 한국섬진흥원이 꼭 유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8개 유치 희망 지역에 대한 현장 실사 등 심사를 거쳐 이달 중 한국섬진흥원의 최종 설립 지역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하동군수와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도감사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한 하동군수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처분 내용을 하동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전했습니다. 또 같이 모임을 하면서 근무 시간에 술을 마셔 복무 규정을 위반한 하동군 부군수 등 공무원 12명에 대해서 경징계 처분하라고 밝혔습니다. 하동군수와 수행인력 4명을 포함해 공무원 17명은 지난 2월 19일 오후 5시 30분쯤 근무 시간인데도 하동의 한 식당에서 사무관 승진 축하 모임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경남도가 1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전시장에서 경남 사회적 경제혁신타운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 허성무 창원시장 등 사회적 경제 관계자 20명이 참석했습니다. 사업비 280억 원이 투입돼 동남전시장 리모델링으로 만들어질 혁신타운에는 사회적 경제기업과 로컬푸드 판매장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경남도는 오는 3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창원시와 LH 경남지역본부가 지역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주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창원시는 1일 오전 LH 경남지역본부와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립과 주거 안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LH는 창원시가 추천한 탈성매매 자활 지원 대상자에게 매입 임대주택을 최대 4년까지 지원합니다. 앞서 창원시는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하면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탈성매매와 자활을 돕고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시는 본격적으로 피해자 자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영과 고성, 남해가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으로 3개 시군은 2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개체굴 양식은 기존의 덩이로 키워서 껍데기를 제거하고 알굴로 판매하는 것과 달리 굴을 하나씩 양성해 모양을 잡아 껍데기째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굴 껍데기의 처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부표 사용량도 기존보다 줄어들어 탄소 중립 실천도 가능합니다. 앞서 경남도는 해양수산부의 이 공모 사업을 올해 국비 신규 사업으로 건의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사업 카이가 고성군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 써달라며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카이는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여성의 사회 진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계속해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달된 성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여성과 장애인 취업 지원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는 5월 열릴 예정이었던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경남도와 경남도 장애인 체육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는 5월 12일부터 이틀간 창원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24회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반기로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제60회 도민체육대회도 하반기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경남도 내 13개 시군 야영장 26곳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경상남도는 국비를 포함해 5억 7천만 원을 들여 야영장의 위생시설을 개보수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야영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가운데 도는 안전한 야영장 환경을 만들어 캠핑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밀양시 내 이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는 쪽방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밀양지구협의회는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에코백 만들기 문화체험을 진행했습니다.